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최근 큰일 났죠. 트럼프가 25% 관세를 얘기하는 상황. 얼마 전에 메타플랜트 준공식 했잖아요. 그때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공장 지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 줄어들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하기도 한데, 근데 지금 25% 관세 얘기 나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자동차라는 거 단돈 100만원, 200만원 차이에도 브랜드는 넘어갑니다. 근데 25% 관세? 그러면 경쟁사보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더 비싸진다는 얘긴데, 이러면 사실상 팔 수 없게 되죠. 차가 현대차밖에 없어요? 토요타, 닛산, 혼다 있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있죠. 수많은 자동차가 정말 50만원, 100만원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자동차 시장인데, 거기서 어떻게 1000만원을 올려? 이런 규모의 세금을 받는다는 거, 이건 수출량이 줄어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출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현대가 세계에 파는 자동차가 740만 대 됩니다. 그 중에서 170만 대, 4분의 1은 미국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는지, 그게 가능한지 여부가 현대차 그룹의 사활을 가른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현대차 그룹, 미국의 공장을 이미 2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공장을 더 준공하게 된 겁니다. 현대가 살아남기 위해선 지금 이 공장들 바로 완전히 풀가동해야 되겠죠. 전에도 이런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04년에도 현대가 엘라바마 공장 미국에 처음 지을 때, 그때 당시도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한국 직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우였습니다. 현대차 생산 대수, 판매 대수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그때 현대차 10위였던 게 이제는 세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했죠. 한국 일자리도 8만 5천 명이었던 게 이제는 11만 명으로 30%나 늘었죠. 흔히들 제로섬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늘어나면 여기서 줄어드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외 공장을 더 지으면 자동차 회사는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국내에도 연구개발 조직, 관리 조직, 마케팅 조직을 더 늘려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용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무려 500% 이상 늘어났죠. 현대가 미국에 공장을 하나 짓게 되면 그 나비 효과로 관련 부품사들이 다 해외로 따라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생태계 전체가 다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가 지금 미국에 31조를 투자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국내에도 24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현대가 국내에 투자한다는 것 치고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죠. 현대가 우리나라만의 기업이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결국에는 현대가 규모를 키우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재투자, 그리고 국내 투자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세계 최다 판매하는 회사 어디예요? 토요타잖아요. 토요타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미 한 해 150만 대를 생산하는 규모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이제 미국에 새롭게 공장을 지어야 100만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거 확장했을 때 장차 120만 대까지 만들겠다는 포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오히려 더 늘려서 토요타도 따라잡아야 되겠죠. 여튼 지금 메타플랜트라고 하는 현대차의 최신 공장, 이번 공장은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규모입니다. 부지 면적 기준으로 보면요, 세계 세 번째로 크다는 현대차 울산 공장, 이거보다 무려 2배로 커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공장이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였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큰 공장이 됐습니다. 공장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도 되나 싶은데, 일단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이걸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유동적으로 공장을 더 확장하겠다, 그리고 관련사들도 이 안에 계속 입주시키겠다 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공장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곳은 사바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뭔가 비현실적입니다. 밤에 보면 또 이렇게 되는데요, 두 줄 램프, 완전 제네시스 라인처럼 보이죠. 공장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겉모양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내부까지 저희가 찍어왔으니까 이거 함께 보셔야 되겠죠? 현대 모터그룹 메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HMG MA라고 하는데, 이 메타플랜트 라인 보시면 다른 공장하고 마찬가지 라인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프레스, 조립, 도장, 의장, 검사, 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눈으로 봤지만 자세한 영상을 찍지는 못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비전 센서. 그래서 곳곳에서 비전 센서를 잔뜩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럭에서 부품을 실어 오면 이 부품을 실어 들어가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트럭에서 부품을 빼서 실어서 그 부품을 배치하고 물류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데, 부품이 들어오면 일단 AI 기반으로 이게 어떤 부품인지를 자동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분류를 하고 다 집어넣게 되면 어느 부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재고는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드론이 딱 스캔을 하면서 최신 재고를 비전으로 딱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제작을 시작합니다. 부품을 착착착착 집어넣죠. 착착착 집어넣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카트입니다. 이 카트 하나에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이 다 들어가요. 요걸 다 넣고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요것도 들어간 다음에 결국에 비전 센서로 한번 딱 분석합니다. 제대로 들어갔나? 라고 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거대한 프레스에서 철판을 꽝꽝 찍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와, 일단 깔끔하고 소음이 없는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찍고 있어요. 그리고 찍고 나서도 사실 여기도 불량률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비전 센서로 다시 한번 본다고 합니다. 철판에 홀이 있거나 크랙이 생기거나 한 것들은 다 폐기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스캔하는 것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것들, 이제 문제 없는 부품들이 제대로 나왔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옆으로 딱 걸어서 로봇이 자동으로 AGV에 넣어서 AGV가 자율주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벅에 옮기면요, 메인벅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아래판, 옆판, 윗판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용접을 하는 장치를 메인벅이라고 하는데요. 메인벅에서 이렇게 비전 센서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혹시라도 뭐 문제 있는 건 없는지, 제대로 잘 용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확한 수치로 딱 용접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도 따로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도어는 비전으로 보면서 자동으로 측정하고 자동으로 보정하고 딱 결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조립이 되고 나면요, 이걸 가지고서 AGV에 다시 실어서 자율주행 로봇이 쭉 옮기게 돼요. 옮기는 동안에 사람이라든지 로봇이 함께 거기 들어가서 조정, 사포질 등등등을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이 여기 와서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고 있네요. 혹시라도 잘못된 건 없는지. 이 다음 과정은 페인팅 하고요, 스카프 샌딩을 하고요, 실링을 합니다. 로봇으로 전부 다 하죠. 재진 소재 같은 거 바르고 페인팅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페인팅은 이렇게 퐁당 담궈서 전착 페인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본 페인팅을 이렇게 스프레이로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로봇이 하죠. 여기까지를 저희는 볼 수만 있고 촬영은 못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의장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체 내부를 직접 설치를 하는 건데, 여기부터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만져보고 촬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엄청나죠? 여기 보면 현대 위아라고 써있는 로봇들이 있어요. 현대 위아도 있고 파낙도 있고 이 수많은 그런 로봇들이 있는데, 저기 거대한 저런 로봇들은 차 전체를 들어서 막 옮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로봇들이 저기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현대 위아의 여러 가지 공정 로봇들이 있는데, 이 로봇들이 어지간한 것, 사람 손으로 예전 같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들을 로봇이 스스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 봤을 때 자동차 공장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일단 무슨 박물관 같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전시 같아서 여기를 그냥 하루 종일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소음 수준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이 정도 조용한가? 그리고 이렇게 높은 천장을 하고 기둥이 없고 자연광도 들어오고 가장 좋은 공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앉아서 먹으면서 쉬면서 전자레인지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요. 가운데서 이렇게 쭉 앉아서 가운데서 쉬다가 좀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일해야지 라고 하면 여기 나가서 다시 일하고 다시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죠? 굉장히 멋진 그런 공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멋있는 공장은 정말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싱가포르 공장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첨단 시설들을 이쪽으로 하나둘씩 이렇게 전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국에도 어느 정도 도입이 조만간 최대한 많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좀 더 넘어가서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 지나가는 거 제가 잡아 타도 돼요? 이렇게 딱 올라타면 괜찮은 거예요? 안 돼요? 네. 안 되는구나. 타도 가긴 가죠? 안전 때문에 안 되네. 지나가는데 차에 치네.
아이고 사람 친다 이러고서 딱 자빠지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가이드가 있고요. 라이다에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자율주행차예요. 생각해보면 자율주행이 이 자동차 공장 안에도 그냥 곳곳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자율주행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자동차를 들어 올려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대형 AMR이고요. 이런 대형 AMR 말고도 여기는 수많은 AMR이 있는데 자동차 그냥 세워놓고 밑에 쑥 들어가서 자동차에 확 들어 올려서 쭉 가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로봇으로 가득한 이런 공장, 이 공장에 이 많은 것들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여기 수십 명이 이걸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게 아주 신기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서 땅이 넓은 이런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꼭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 로봇은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한번 가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이 세트가 원키트라고 해서 지금 AMR이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딱 걸쳐줍니다. 걸쳐주면 툴 전체가 차 한 대분이에요. 그래서 차하고 같이 여기 바퀴에 딱 물려서 차하고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업자는 옆에 부품이 같이 따라오니까 부품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가서 부품 가져다가 가지고 와서 끼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작업이 정말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 물건 다 조립했어 그러면 다시 로봇가 와서 새로운 걸 딱 갖다 놓고 그래서 또 다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돼 있습니다. 훌륭하죠. 사실 자동차마다 옵션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부품을 완벽하게 딱 맞춰서 놓으면 작업자가 부품을 잘못된 걸 끼우려고 해도 끼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옵션 선택이 가능해진다. 지금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산직에 있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인종과 연령과 성별과 그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서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보기 좋은데요. 와, 여기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게 지금 위에 무슨 마치 거미가 이렇게 짚듯이 차를 집어 올리듯이 이렇게 로봇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지간한 이 하체 작업은 밑에서 사람이 이렇게 작업해야 됐거든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게 굉장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앞을 봐야 되는 건 이렇게 낮춰주고 저기선 또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눈높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낮아지죠? 여기서 낮아졌으니까 요거 작업해. 그 다음에 조금 밑에니까 좀 올려. 이러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 아주 특이한 구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안이기 때문에 윗부분은 모자이크 돼 있지만 마치 에일리언 같은 게 위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일리언이 이렇게 잡아서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이건 되게 재밌네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여기서 왜 도어를 붙이고 있지? 라고 생각해야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까 도장할 때 BIW 하얀 은색 차일 때 차 문짝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짝 어디 가고 다시 붙여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기 레이저로 짝짝짝 봅니다. 스캔을 짝짝짝 해서 요거 정확하게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정확한 걸 측정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붙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붙입니다. 와, 요게 자동으로 되네. 와, 요걸 자동으로 하나? 오, 야, 여기서 또 레이저 스캔을 해서 비전으로 정확하게 여기다 핀을 꽂아야 되는구나. 와이어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와이어링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야, 이게 왜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아마 공장에서 계신 분들은 보고서 깜짝 놀랄 겁니다. 저게 된다고? 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문짝이 그냥 딱 붙었잖아요. 와이어링도 딱 됐습니다. 이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와이어 같은 거는 정말 오랫동안 작업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가거든요. 도어 붙이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에러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걸 로봇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에 단차가 있어, 차가 좀 불안정해 보여, 퀄리티가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건 다 도어예요. 대부분은 도어고, 도어가 이렇게 삐뚤어지면 이쪽이 넓고 아래쪽은 좁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틈이 달라지고 갭이 생기고, 그래서 앉았을 때 높이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도어입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어는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절해서 그걸 딱 맞추도록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동차의 문짝의 마운트라는 거, 이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항상 조금씩 달라지는데
조금씩 달라져도 그게 문제없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해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와이어링이 문제인데, 전선 연결하는 건 결국 사람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투입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로봇이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와이어링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차를 보면 와이어링 윗부분에 플라스틱 덮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떼서 와이어링을 빼거나, 아니면 낀 다음에 플라스틱을 띡 누르면 와이어링이 작동되도록 하는, 와이어링이 체결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제네시스, 아이오닉, 그리고 기아 전기차들 이렇게만 있는데, 제네시스에 있던 그런 장치를 아이오닉에 도입해서 완전 로봇화를 이뤄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아주 신기하고 아주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도어 아까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왜 또 붙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냐면 자동차 도어는 그만큼 중요해요. 도어가 잘못되면은 그럼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자동차 칠을 하고 도어 칠하고 그냥 붙이면 도어가 뭐가 잘못됐네, 색깔이, 페인트가 안 맞아, 색깔이 틀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어를 붙인 상태로 한번 칠을 다 하고 도어를 떼고 나서 안쪽에 있는 핸들 붙이고 기차 등등 IP 패널 붙이고 등등을 한 다음에 도어를 가져와서 똑같이 가져와서 다시 한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도어가 오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바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어랑 바디가 같이 오면 위에 있는 도어를 로봇이 잡아서 아래에다 붙여주는 거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지금 현대가 세계 최초입니다. 보통은 로봇이 여기까지는 갖고 와, 그럼 사람이 거기서부터 붙이는 건 사람 손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자동화됐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로봇이 다 하면 사람은 여기 왜 존재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로봇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때 자동차를 전부 다 로봇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가 그거 아닌데? 라고 해서, 그래서 자동차가 못 나온 적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용 로봇은 정말 모든 경우에 다 도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가 요건 안 되네 라고 하고서 그냥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백업으로 안 됐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 손으로 2차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니까 그런 것들 점점 없어져서 이제 로봇이 수많은 경험에 맞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공정이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작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지금 아이오닉 5가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오토 파킹 장치는 정말 신기합니다. 차 밑에 그냥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서 옆에서 쫙 펼쳐가지고 차를 쫙 끄집어내는데, 요거는 자동차가 파킹 상태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대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만약에 차를 좀 정리해야 된다 라고 하면 차주한테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주차 로봇을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차들을 문짝 열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짝짝짝짝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파킹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파킹 로봇은 지금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적인 주차장에서도 아주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 저기에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 세상에 저렇게 멋있는 차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지네요. 뭐야, 나 치나? 칠 거 아니죠? 아, 신기하다. 사실 이 로봇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코앞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로봇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걸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더 가능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이런 것들도 그렇죠. 여기 원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를 몰고 나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눈이 빠져라 봐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일일이 다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차가 다 완료되면 차를 몰고 쫙 가서 저기다가 빡빡빡 세워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자동으로 다 해준다. 차를 만들고 저 QC하는 저 과정까지 사람이 실제로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여기는 현대자동차의 최신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발전한 거고요. 사실은 이런 발전이 우리 곁에도 금방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까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발레 파킹을 맡기잖아요. 발레 파킹 맡기는데 그게 뭐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닌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로봇화 되면서 당연히 사라지게 될, 당연히 바뀌게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보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습니다. 기존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완전히 별도의 라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별도의 라인이 있지만
그런 것뿐 아니라 이 로봇이 이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자동차 공장의 놀라운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돌아다니는 것들, 기존까지는 이 통로를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그렇지 않고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이기도 하고,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막 와서 옆에서 같이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장은 점점 더 첨단화될 겁니다. 지금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와서 오류가 있는 걸 검사하는 정도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이족 보행 로봇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족 보행 로봇이 직접 이 부품들을 장착하는 시기가 조만간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 공장 앞으로 더 뻗어나갈 가능성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50만 대가 되고 1일 3교대까지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을 로봇이 하고, 사람들은 그 로봇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메타플랜트는 어쩌면 이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공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현대차 메타플랜트 보셨는데 공장에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있더라도 좀 쾌적하게 일하고 있고요.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인수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적극적으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라인에서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도 봤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투입돼 있는데, 조만간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좀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대체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의 일들은 부품들을 끼우는 게 아니라 부품을 끼우는 로봇들을 관리하는 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계획하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더 우수한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기 조지아주 그리고 사바나가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대가 기존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이때부터 이걸 대체 왜 인수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현대차가 그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이나, 이렇게 세상 변화에 발맞춰서 유연하고 빠르게 공장을 조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업계,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메타플랜트의 준공을 통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